돈이 되는 뉴스 분석하겠습니다. AR 인베스트 오현진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돈 되는 뉴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50원까지 급등을 했고요. 네네. 40원 급등 마감했습니다. 곧바로 조치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달러 스와프,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소식이 나왔죠. 연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신경 쓰고 있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내 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 있는 게 네. 이제 환율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에 위기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달러 그리고 금 가격 뭐 이런 부분들 채권 이런 강세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더 가서 패닉 국면으로 가면 금 가격이나 채권 가격도 다 떨어집니다. 근데 오직 이제 강세로 가는 게 달러. 현금이 최고다라고 하니까 기축 동화인 달러만 강세를 보여주는 거고 네. 그게 이제 외국인 이탈을 이제 촉발시키는 그런 악재로서 작용을 하는데 통화 스와프가 일단 규모가 좀 컸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고 그것은 외국인 매도세를 줄일 수 있는 이슈로 작용하는 거니까 역시 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관련주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이 그 삼성전자를 매도한 건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라기보다는 국내 시장에 대한 매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워낙에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을 매도할 때 당연히 1순위로 매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이런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순매수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순매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매도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고 현물에 선행한다고 볼 수 있는 선물은 조금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국내 증시가 반등까지 아니더라도 저점만 잡는다라고 한다면 실적 기대감 대비해서 많이 빠졌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게 지금 반도체 업황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현물 가격 견조하고 DXI 지수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기업향 서버 디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이제 업황이 꺾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우려가 그렇다는 것이고 현재까지 나타난 부분은 반도체 업황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수가 바닥을 찍을 때 우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한국에서 만든 골드, 안전자산이라고 했을 때 네네. 삼성전자 인정하시겠어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이라든지 다른 국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그러니까요. 국가라서 또 확인됐어요. 어제 보니까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한국에서는 달러밖에 없더라고요. 안전자산이라고 할 게 아쉽게도 네.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이렇게 패닉일 때는 달러를 많이 찾고 있지만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런 공포의 사고 환희에 팔아라 하는 주식 격언을 조금씩 행하고 계세요. 네네. 삼성전자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 있다는 뉴스가 많아서 이걸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할지 부정적으로 봐야 할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삼성전자 등급 알아보죠. 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투자 등급은 2등급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뭐 더 하락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더 크게 빠지기보다는 바닥을 잡아나가는 과정 정도는 보일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주가도 역시 하방 경직성을 갖고 충분히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위치까지는 오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44,000원 정도를 드렸는데 오늘 45,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네요. 근데 이 가격도 사실 뭐 충분히 싼 가격이기는 한데 네. 다음 주까지는 시장을 한번 보시고 결정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는 측면에서 매수가는 44,000원 그냥 고정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이제 5만 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기대되는 가격이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어제 있었던 저가가 중요한 것 같아서요. 4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발 패닉이 안정화됐을 때 국내 주식시장에서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종목으로 삼성전자 꼽고 있고요. 2등급 기술적 반등 노리고 있습니다. 목표주가 5만 원, 손절가는 42,0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돈 되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대형주를 쓸어 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차화전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11년에 차화정 장세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차와 전입니다. 전기전자가 들어간 건데 대신에 바이오를 팔았다고 합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최근에 거의 한 달 정도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은 이제 ETF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최상위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무슨 뭐 개미 운동이다 뭐 이런 기사까지도 그쵸. 좀 송출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사실 삼성전자를 매수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상당히 손실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는 것이지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워낙에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매수한 느낌이 없지 않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 개인이 매수한 종목을 보면 대부분 성과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종목이 성과가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금력이 그쪽이 강하니까 그런 건가요? 그렇기도 하죠.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사실 매매를 할 때 현재가 매매보다 지정가 매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서 매매를 한단 말이죠. 네. 그 경우에 이제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가로 매도를 하면 개인이 매수가 되고 주가는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수와 이제 주가가 약간 그 반대로 가는 그런 성향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순매도 상위 종목은 반대로 말하면 기관이나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개인의 순매도 종목이 뭔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좀 셀트리온인데 최근에 1개월간 셀트리온 2천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개인이 셀트리온을 매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셀트리온은 신용 비중이 굉장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락하면서 셀트리온도 급락을 피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용 물량으로 셀트리온을 산 수급이 소위 말해서 약간 털렸다, 뭐 그런 이제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셀트리온이 하락하면서 개인의 반대 매매가 나왔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신용 잔고는 크게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신용 물량이 줄어든 이후에는 또 반등을 하는 그 시장의 기술적인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셀트리온 역시도 현재 위치에서는 바닥을 완만하게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셀트리온 그룹주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4분기 말에 이제 셀트리온의 램시마 매출 미국에서 1,000억 원 이상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였고요.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를 육성하려는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셀트리온이 직접적으로 받아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 지역에서도 이제 램시마 SC, 램시마의 변형, 재형이죠. 그래서 독일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매출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셀트리온이 코로나19 관련주로도 엮인 부분이 있죠. 진단키트, 그 다음에 치료제를 생산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부분에서 뚜렷한 성과는 아니더라도 뭐 기사로 송출될 때마다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가장 이제 핵심은 셀트리온은 올해부터 실적이 좋아진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적주는 언젠가는 반등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 가지셔도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셀트리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삼성전자도 뭐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내용을 종합하자면 삼성전자는 기술적 반등 때 매도를 하고 셀트리온을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셀트리온 등급 주시죠? 아니요, 사실 뭐 둘 다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네, 둘 다? 그래서 둘 다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예. 다만 이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을 시도하면 삼성전자 중심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는 삼성전자가 우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약간 횡보하거나 조금 흔들린다, 그러면은 셀트리온이 실적 모멘텀은 더 크니까 셀트리온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양 종목의 투자 매력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셀트리온의 투자 등급은 2등급 정도 높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이제 15만 원 정도 드렸습니다. 현재가 근처면은 충분히 시장 때문에 밀렸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이제 급락이 나오기 전 가격이었었던 한 18만 원 정도까지 2, 3개월 정도 투자 기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역시 어제 저점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14만 원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레벨 다운을 시도했었던 셀트리온 15만 원 선에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8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돈 되는 뉴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항공주가 내립니다. 항공주는 환율, 유가, 수요까지 많은 굉장히 좀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 있는 섹터고요. 항공주 이에 따라서 최근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유가 하락에 따라서 정유주 역시 약세를 보였는데 관련해서 어떤 전략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걸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면 네. 항공주는 사실 지금 뭐 거의 최악의 업황이다. 네. 이렇게 보셔야겠죠. 코로나 여행 수요. 그렇죠. 근데 감소. 코로나19 전에도 그 일본에 그렇죠. 대한 불매 때문에 네. 단거리 노선이 크게 위축됐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완화되려고 하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직격탄을 맞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더더욱 안 좋아지고 있죠. 그런데 항공주는 대표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은 섹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달러 부채 비중이 또 급증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정부의 지원이 절실해지는 그런 위치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낙폭이 크지만 매수하기 좀 어려운 업종이 항공주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정유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안 좋죠. 그래서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재고차 손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WTI가 20달러 중반선까지 떨어졌는데 정말 엄청나게 이제 하락을 했죠. 이게 공급 증가 그리고 수요 감소 두 가지가 함께 이제 부딪혔기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의 치킨 게임에 개입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때 20달러 중반대에서는 그래도 유가가 반등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정유주가 일단 한숨을 돌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문제는 이제 정제 마진이기도 하죠. 지금 정제 마진이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경제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조금 더 유지될 수는 있는데 여기서 더 악화되기보다는 그래도 유지 혹은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정유 업황은 그래도 조금씩은 더 나아진다라고 판단하니까 항공주, 정유주 중에서 굳이 선택을 한다면 정유주가 그나마 조금 더 낫다라고 보고 국내 정유 3사 SK이노베이션, GS, S-오일 중에 정유 사업 비중이 가장 높은 건 S-오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유 사업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은 S-오일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 국제 유가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국제 유가가 추세적인 반등을 이어가는지 이 부분을 보시고 만약에 추세적인 반등을 이어갈 때 또 가장 먼저 봐야 될 종목 또한 S-오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S-오일 많은 투자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업황은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업황이 회복됐을 때는 또 킹 배당주답게 네네. 또 배당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들도 얘기가 돼서 장기적인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업황 안 좋을 때는 뭐 몇백 원 배당 주지만 좋을 때는 10,000원 이상 배당을 주니까 주가도 지금은 5만 원이지만 그렇게 업황이 좋아졌을 때는 뭐 10만 원 선 넘어가니까요. 네네. 이러한 뭐 시세 차익과 또 배당 수익률 또 생각하시면서 지금 접근해야 되나. 그런데 또 유가가 마이너스 유가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정유주가 앞으로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서 몇 등급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투자 등급은 제가 3등급 정도로 드렸어요. 그래서 네. 약간 중립적인 의견을 드린 게 저는 정유 업황은 최악은 거의 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합니다만 네. 그게 개선이 되더라도 빠른 개선은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당장 매수하기에는 조금 메리트가 떨어진다 이 정도로 봅니다. 다만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매도하면 거의 바닥권 매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기에 메리트는 떨어지지만 보유하신 분에 한해서는 길게 보시고 보유해 나가시면 손실폭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보유자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7만 원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유가가 완만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7만 원까지 보기에도 마이너스 유가는 안 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마이너스 유가는 사실은 그냥 전망이죠. 네, 그렇게 가는 거는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 네, 단언하겠습니다. 예. 네, 단언은 웬만하면 제가 잘 안 하는데 네, 단언하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전망이 나온 다음에 또 국제유가가 10% 이상 급등했거든요. 물론 예. 그것 때문에 급등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런 전망이 나오는 걸 보면 어쩌면 이제는 뭐 거의 바닥권까지 오지 않았나 유가가 네, 그런 생각도 드니까 유가에 있어서는 상방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가 관련된 ETF를 매매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S-오일로 다시
다시 돌아가면은 지금 아직은 이제 추세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보유 하신 분들만 홀딩을 해나가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 목표가단 7만 원은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뭐 보셔야지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단기 주가 휘둘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길게 좀 가져가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제가 45,000원을 드렸어요. 45,000원이면은 상당히 여유 있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손절보다는 길게 간다라는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정유주 S51 업황의 최악의 정점일 가능성 보면서 3등급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보다 기보유자 홀딩 관점 권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